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정말 큰 기쁨이죠.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 음식 당장 달려가서 먹고 싶습니다. 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저 부대찌개 얘기, 네. 부대찌개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오늘 부대찌개 얘기입니까? 예, 계절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예. 아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야. 근데 부대찌개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소세지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식인가 아닌가 헷갈리거든요. 네. 뭡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보죠. 예. 불고기 버거는 한식일까요? 한식이 아닐까요? 불고기 버거는 한식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음식의 조리법에다가 외래의 것이나 다른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네. 그 조리법 자체의 전통을 지켜가는 게 음식에서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햄이나 소시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찌개라는 이 원형이 남아 있으니까. 찌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말씀하셨던 대로 버거는 아무리 불고기를 받아들이건 네. 김치를 받아들이건 예. 그건 식재료나 조리법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네. 햄버거인 거고. 그래서 부대찌개는 명확한 한국 음식이다. 뭐 버거 불고기찌개 그러면 한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못 먹긴 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부대찌개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미군 부대에서 뭐 이런 부산물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찌개.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네. 그 역사가 담긴 음식이라고 하는데 좀 네. 짚어주시죠. 우선 부대찌개에다가 한 글자만 더 집어넣어 보죠. 부대 앞찌개. 부대 네. 앞찌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부대 앞에서 만들어졌다. 네, 네.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군의 어떤 보급품들 중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찌개를 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부대찌개를 얘기할 때 항상 이게 좀 슬픈 음식이다.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대찌개가 탄생한 게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때 당시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군 부대 앞을 기지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 부대찌개가 탄생했던 기지촌 앞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던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군이 워낙에 물자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 물자들이 이제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의 국제시장 같은 네, 곳 네, 네. 이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워낙에 미군이 풍부한 물자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런천 미트, 그 다음에 뭐 소시지, 예. 베이컨 이런 것들을 우리 찌개 속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게 된 게 부대찌개의 연원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급 고급 음식이잖아요. 음식입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보면은 예, 예.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요. 예. 거기에 뭐 햄 들어가고 생전 처음 보는 막 여러 가지 뭐 콩 들어가고 이런 거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슬픈 음식은 아니다. 네, 슬픈 음식 아닙니다. 슬픈 음식 아니다. 미군의 주둔으로 생긴 음식이 일본에도 있다고 하던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일본은 이제 1945년에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서 네. 한 7년 동안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들어와서 일본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그때 이제 사령관이 다들 메가더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이 일본에 한 7년 동안 주둔하면서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도 잘 아는 두 가지가 이제 나폴리탄 스파게티 들어보셨죠? 스파게티는 들어봤네. 나폴리탄이요. 예. 이게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없는 물건인데 네. 이게 미군 장교 숙소에서 이렇게 미군들이 밤에 출출하니까 그 스파게티를 건조 스파게티를 삶아가지고 그냥 그 케찹만 뿌려가지고 그래서 비벼 먹었다. 여기서 생겼던 게 나폴리탄 스파게티인데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의 가장 추억의 음식하면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그 7함대 태평양 함대 중 일부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사세보항에 네네네. 주둔을 했었거든요. 이 사세보항에서 이제 미군 해군 수병들이 만들어 먹던 햄버거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오늘날 사세보 버거라고 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요즘 사세보시에서는 이걸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사세보 요거 버거. 우리 사세보 이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를 붙여주는 것과 붙여주지 않는 것 이렇게 나뉠 정도로. 나폴리탄 스파게티, 사세보 버거. 그런데 부대찌개와 이걸 좀 비교하면 네. 뭔가 좀 어감부터 달라요. 네. 우린 찌개잖아요. 네. 예. 네. 이거는 이제 원형은 스파게티 버거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좀 특징적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음식에다가 외래의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본이 막 뭘 많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음식은 자기 음식대로 두고 외래의 것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일본인 특유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사세보 버거나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원형 그대로가 남아 있고 거기서 조금 발전한 건데 네네. 우리는 그냥 찌개라는 우리 음식의 틀 그렇죠. 안에다가 외래의 것을 막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과 일본의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빠르죠. 예. 네. 참 요즘에 한식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대단한데 예. 부대찌개 외국에서도 인기 좋습니까? 아, 요즘 굉장히 인기입니다. 특히 이제 밥이 주식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찌개다 보니까 네네. 즐겨 먹죠. 부대찌개 자체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일본도 우리도 밥이 주식이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가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부대찌개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밥이 주식이 아닌 나라들 뭐 서구권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부대찌개보다는 부대찌개 피자 아. 그다음에 뭐 부대찌개 라면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먹어본 분들은 아마 외국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거 비슷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딱 먹어보는 순간 뭐지 이게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부대찌개 맛을 좌우하는 건 네.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육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햄이나 소시지나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많이들 댁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부대찌개. 그 맛이 안 나요. 예.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난다. 그 레시피 있잖아요. 누구누구 레시피 해가지고 그냥 따라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는 식품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재료들을 써서는 부대찌개가 그 맛이 안 납니다. 이 가게에 납품하는 재료를 네, 써야 따로 되는군요.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미군들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보니까 특히 통조림 음식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도 많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염도가 굉장히 높고 첨가물들이 많은 햄이나 소시지를 써야 그 맛이 나는데 우리는 그 좀 시쳇말로 너무 얌전하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다 짜면 또 보니까- 안 사 먹잖아요. 네. 예. 이게 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대찌개 전용 이 식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부대찌개 전문점들도 이 햄이나 소시지만큼은 여전히 과거에 썼던 수입 품들을 쓰고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원조 부대찌개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늘 이걸 주장하는 게 부대찌개는 경기도의 향토 음식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역에 이제 아무래도 미군 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네네. 지역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의정부 부대찌개.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에 있는 송탄 부대찌개. 예. 그다음에 또 동두천 부대찌개. 이런 곳들. 그다음에 이제 파주 중에서도 특히 문산 부대찌개.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이태원 용산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던 남영동. 남영동에 가면 부대찌개 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부대찌개가 유명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맛이 좀 달라요? 이게? 지역마다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는 아니지는 않는데 이게 자꾸 먹다 보면 지역마다 약간 좀 색깔이 다르구나. 네. 제일 유명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치도 약간 신김치 많이 들어가고 파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건더기로 들어가는 햄이나 소시지는 아주 좀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맑은 육수. 그래서 약간 좀 가벼운 맛. 그다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개운한 맛 이런 걸 추구하는 반면에 송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진해요. 걸쭉해요. 네, 육수 자체도 이렇게 사골 육수 쓰고 소세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걸쭉하고 좀 진한 느낌. 그리고 이게 사실 송탄식이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게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베이스를 송탄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문산읍.
예, 예. 문산읍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맑아요. 맑고 그다음에 김치나 이런 것들 안 들어가는 대신에 쑥갓이 듬뿍 들어가고 소시지가 이제 모닝 소시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미군들이 아침에 먹는 소시지가 들어가가지고 먹다 보면 이게 해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예. 그러면은 우리 부산 부대찌개 맛 특징도 있을까요? 아 너무 안타까운 게 예. 부산이 이제 이 하야리아 부대가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이 하야리아 부대가 무슨 일을 하던 부대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둔하는 전체 주한 미군의 물자를 담당하던 그렇죠, 보급부대. 예, 예. 보급부대였거든요. 물자가 굉장히 풍부했는데 희한하게 부산에서는 부대찌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 부대찌개 이렇게 안 팔아요. 예. 예. 다 그래서- 이름이 뭐 의정 부대찌개, 서울 부대찌개. 그래서 저도 이래.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네. 부대찌개를 처음 접한 게 부산에 있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부대찌개를 처음 접하고 네. 아니 정말 맛없는 음식인데 예.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렇죠. 서울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부대찌개 전문점들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다 이거. 예, 예. 그러면서 이 부산도 요즘은 뭐 많은 브랜드들이 내려오긴 하지만 부산 특유의 부대찌개 전문점이 없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 냉면을 먹고 싶은데 밀면집이 너무 많아서 냉면이 네. 좀 없고 돼지국 순댓국 한 그릇 먹어볼까 하는데 돼지국밥집은 많은데 순댓국은 없어요. 순대가 맛이 없어요. 아 순댓국 아셨어요? 아 이렇게 대놓고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 부산 사시는 분이 예. 그 해먹기 쉬운 음식은 결코 아닙니다. 예. 집에서 먹을 때 최대한 가게와 좀 비슷하게 맛을 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의외로 만들기 쉬운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에 마트나 슈퍼 같은 데 가시면 요즘은 이렇게 이제 곰탕 사골 곰탕 예, 예. 육수 혹은 예. 저기 설렁탕 육수 이렇게 예, 예, 육수들을 있죠, 많이 있죠. 팔거든요. 원하는 육수를 하나 사시고 집에 뭐 약간 묵은 김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되고 양념은 갖은 양념을 쓰시면 되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햄은 미국 햄을 써라. 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싸지 않은 미국 햄. 예, 냉동 그래야지 거. 맛있어요. 예. 예. 그리고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첩트 햄이라는 게 있거든요. 첩트 햄이요. 예, 이건 또 희한하게 미군이 보급하는 건데 네덜란드 브랜드입니다. 네덜란드 브랜드인데 이 첩트 햄과 런천 미트 이 같은 브랜드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 이 두 가지를 섞어 쓰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냉동 수입 제품이지만 냉동이기 때문에 예. 쓰고 그 다음에 콩킹 소시지라 그래가지고 염도가 아주 높은 소시지가 있어요. 예. 이런 약간 불량스러운 그렇죠. 햄과 딱 소시지를 그냥 쓰시면 먹으면 이 건강에는 별로 안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냥 먹기 힘든데 일단 국물에 풀어 놓으면은 맞습니다. 이게 그 쫙 염도 여기서 때문에 이게 이 여기서 있는 이 짠맛과 이 첨가물의 이 감칠맛이 나와가지고 부대찌개가 맛있어지죠. 맛있겠다. 예. 그냥 생각 뭐 상상만 어차피 해도 맛있겠는데. 매일 먹는 음식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드실 때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량스러운 재료를 쓰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부대찌개에서 파생된 부대볶음. 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부대찌개에서 부대볶음이 파생된 게 아니고 부대볶음에 국물이 들어가면서 부대찌개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예. 부대볶음이 예. 원조군요. 예. 오. 그래서 의정부나 송탄이나 이런데 오래된 음식점들 가보면 예. 이렇게 햄하고 우리 김치하고 가진 야채가 있으면 이걸 예. 볶아서 냈어요. 어. 볶아서 낸 거에 한국 사람들 워낙 국물 좋아하고 또 소주 한 잔 하시다 보면 이렇게 국물이 필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물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대찌개가 된 거고 지금은 아예 이제 부대볶음 따로 이제 뽑아져 나와가지고 냉동 미국산 등심 예. 깍둑 썰기한 것과 그다음에 버터, 그다음에 베이컨 이런 거, 그다음에 야채를 함께 볶아서 예, 예. 부대찌개와 곁들여서 먹는 음식 이렇게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것도 맛있겠네요. 예, 김치찌개는 라면을 넣는 사람과 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부대찌개 무조건 라면 넣어야지. 예. 그래야 맛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부대찌개의 짠맛을 살짝 중화시켜주면서 이게 햄이나 소시지가 내는 맛이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기록을 보니까
부대찌개 라면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죠. 어느 생각부터 이제 부대찌개 먹고 싶네요. 그러게 네, 예. 김진수 오늘은 씨 부대찌개 점심으로 모야겠습니다. 부대찌개. 진짜 부담 없고 그죠? 예. 사주는 사람도 네. 뭐 부담 없고. 사주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현 마칼럼 리스트였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자갈치 아침에 대신해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이소. 자갈치 아침에 18,346회 김진수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